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규어 리뷰어 위콜렉터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하스브로사 마블 레전드 시리즈 마블 스튜디오 10주년을 기념하여 발매된 마블 레전드 10주년 시리즈 헐크버스터와 헐크입니다. 어, 마블 레전드에서 헐크버스터하고 헐크는 이미 발매가 되었었는데 마블 스튜디오 MCU 영화 10주년을 기념해서 마블 레전드 10주년 시리즈가 한 10개 정도가 발매가 돼서 어, 헐크버스터하고 헐크 외에도 뭐 크로스본이라든지 옐로우 자켓이라든지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빌런 로난이라든지 평상시 마블 레전드랑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 많이 10주년 기념으로 발매가 되었고, 또 국내 토이저러스나 이런 곳에서도 몇몇 제품은 정발이 되어서 국내에서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 제품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헐크버스터하고 헐크 이 두 가지 제품인데, 이네 둘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두 제품이 합본 팩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나온 건데, 이제 그게 두 개가 이 두 제품은 국내에 정발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은 만약 구하시려면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중고나라 같은 곳에서 이제 중고로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 헐크버스터는 사실 이미 발매가 됐는데, 발매가 그 BAF 합체 킷으로 발매가 됐어요. 이 BAF가 뭐냐면은 하스브로사에서 마블 레전드 시리즈에 자주 그러니까 항상 써먹는 상술 같은 건데, 이 피규어를 하나 완성하고 싶으시면은 뭐 얘네가 팔이나 머리, 몸통, 다리 같은 부위를 다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하나의 피규어에 동봉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헐크 피규어가 있으면 헐크 피규어 박스 안에 뭐 헐크버스터 머리 하나만 이렇게 들어있고, 뭐 다른 피규어 뭐 아이언맨에는 팔, 캡틴 아메리카에는 뭐 다리, 왼쪽 다리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유이양의 엑조디아를 모으듯이 그런 식으로 팔다리 얼굴을 따로따로 모아서 합체시켜서 완성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헐크버스트가 그런 식으로 발매가 됐던 제품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발매할 경우 헐크버스터를 완성하려면은 사고 싶지도 않은 피규어를 6개나 사야 되는, 이런 매우 매우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굉장히 모으기도 힘들고, 어,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좀 상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완성시키려면은 6개를 사고 싶지도 않은 피규어 6개를 사서 모아야 되는데, 이번 10주년 시리즈에서는 그냥 아예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헐크버스터를 구하고 싶으신 분은 합체 킷으로 구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아예 10주년 시리즈를 하나 구매하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전 10주년 시리즈 구매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헐크도 이미 단품으로 마블 레전드 시리즈로 예전에 발매가 됐었어요. 그 제품과 이제 조형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몸체는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몸체는 거의 똑같은데, 이 헤드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면 헤드만 조형이 다릅니다. 표정이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랑 달라요. 헤드는 확실히 한정 버전이라기보다는 기념판 같은 느낌이라 좀 더 신경을 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헐크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완구인데, 마블 레전드도 디지털 프린팅 기술 같은 걸 반다이처럼 도입한 이후로 헤드의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시면은 완구 같지가 않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보시면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헐크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도색이 그 좀 더 헐크 영화에 나오는 헐크와 비슷한 게 좀 도색이 되어 있어요. 일반 시리즈 좀 완구화 같은 느낌이 나고, 요건 이제 좀 더 실사화 같은 느낌이랄까? 보시면은
가슴 부분에도 이렇게 털이 있어서 털이 이렇게 다 도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혈관, 핏줄 같은 게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일반 버전에는 아마 이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헤드 조형인데, 헤드 조형이 일반 버전은 입을 다물고 약간 인상을 쓰고 있는 표정인데,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입을 벌려 이렇게 괴성 화를 내는 듯한 표정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헐크버스터와의 대결신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얼굴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눈 부분이 빨개요. 이 부분이 약간 술 취한 것처럼 약간 살짝 불그스름한데, 이게 이제 그 스칼렛 위치 이제 그 정신 공격에 약간 당해서 이렇게 환영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거를 잘 표현해 줬습니다. 영화 내에서. 보시면은 관절이나 이런 거는 일반 버전과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일반 버전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더 좋을 텐데, 아쉽게도 일반 버전은 구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미지를 구해서 첨부해서 이제 비교 샷을 보여드릴게요. 이미지하고 약간 비교할 수 있게 제가 이미지로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보시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헐크버스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헐크버스터는 상당히 커가지고 좀 나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크버스터도 일반 버전 그 합체 킷으로 나온 일반 버전 헐크버스터랑은 도색이 약간 다릅니다. 도색이 좀더 영화상의 실사의 아이언맨의 색깔 레드 컬러를 따라간다고 해야 하나? 어, 합체킷 일반 버전 합체킷으로 나온 헐크버스터 버전은 좀 더 장난감의 이제 플라스틱 빨간색이 좀 더 강하고요. 보시면 약간 딱 봐도 좀 완구 같은 느낌, 완구틱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도색이 좀 더 고급져요. 얘 피규어 같이 골드 색깔도 좀 더 차분하고, 그리고 디테일적인 도색도 얘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 일반 버전보다는 합체킷보다는 이게 훨씬 좀 더 도색이 더 디테일이 좋고, 관절 부분이나 이런 거 조형은 똑같습니다.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도색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묵직하고 좋습니다. 6인치 스케일 헐크버스터가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발매가 됐어요. 뭐 마펙스라든지 반다이의 초합금 시리즈 SAHF하고 초합금 콜라보로 나온 헐크버스터라든지, 아니면은 코믹케이브사의 그 6인치 스케일 헐크버스터라든지 많은 제품이 나왔는데, 물론 그 세 제품은 다 이 마블 레전드 헐크버스터랑 비교도 안 되게 디테일이 뛰어납니다. 디테일이 뛰어나고 훨씬 더 가격도 비싸지만, 마블 레전드의 장점은 아무래도 완구다 보니까 그 가지고 노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헐크버스터. 이게 마블 레전드의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제가 헐크버스터 SHF 헐크버스터하고 아펙스 헐크버스터는 실제로 만져봤는데, 가지고 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도 상당히 고가고, 6인치 피규어 중에선 고가죠. 일단 덩치도 엄청 크고 한 40만원, 4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HF 헐크버스터만 해도 솔직히 합금이어서 무서워서 제대로 갖고 놀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손으로 만지작 거리면서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마블 리전드는 아무래도 그런 데 있어서 고장이나 파손에 염려 없이 마음껏 이런 식으로 막 가지고 놀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이들이 가지고 놀라고 만드는 장난감 같긴 해요. 마블 레전드도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고 엄연한 이제 피규어로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의 본질은 완구라서 완구의 본업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블레전드의 장점이 가지고 놀기 좋다. 장난감이라서. 근데 보시면은 그래도 나름 피규어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렇게 엄청 완구틱한 느낌은 얘는 많이 없어졌어요. 원래 수채킷으로 나온 애는 진짜 딱 봐도 장난감인데 그래 얘는 그냥 얼핏 보면은 장난감 같은 느낌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는 이렇게. 그래서 해외나 국내 이제 도색 같은 걸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가격이 싼 헐크버스를 구매해서 이제 다 완전히 도색을 해가지고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드시는 커스텀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와, 그분들이 커스텀 하신 거 보면은 진짜로 끝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헐크의 가동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헐크의 가동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이렇게 치워주시고, 가동성은 일단 고관절은 이렇게 되어 있고, 머리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헤드는 이렇게 위에 아래로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볼 조인트 하나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조형이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동성은 진짜 별로예요. 구데기에 가동성은 별로 안 좋습니다. 대신 이렇게 360도 회전은 자유로운 편이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은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회전도 되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팔꿈치 관절도 이중 관절인데 90도 정도 되네요. 꺾이는 거는 많이 꺾이진 않습니다. 이 근육의 조형 때문에 이 정도 꺾이고, 그 다음에 손목 관절도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주먹도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이 정도. 팔 가동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관절은 여기에는 관절이 없고 여기에만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한 회전이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걸려서 이 정도까지는 움직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정도, 그리고 뒤로는 이 정도, 딱 피면 이 정도. 허리 가동도 그렇게 썩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완구다 보니까. 그리고 고관절 구조도 약간 특이해요.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회전해요.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인데, 회전하면서도 여기에 이렇게 앞뒤로 가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나마 고관절은 좀 가동이 되는 편이라고 해야 하나? 좌우로도 이렇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벌어지고, 무릎은 이중관절이라서 꽤나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제일 가동성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관절 부위 중에 무릎은 완전히 딱 90도로 꺾이죠. 그리고 발목도 이렇게 뒤로는 굉장히 많이 꺾이는데 앞으로는 많이 꺾이지가 않아요. 여기가 걸려서, 이 부분이 걸려서. 다리 하체 부분은 가동이 그냥 무난한 부분인 편입니다. 헐크의 시그니처 포즈인 이런 거 정도는 무난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헐크버스터의 가동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크버스는 헐크보다도 더 안 좋은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크기나 이제 조형상의 그 크기나 구조상의 이제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머리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그냥 하나의 머리처럼, 원래는 그냥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뚜껑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머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위아래로 덮이고 닫히는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 다른 헐크버스는 이렇게 위아래로 덮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약간 뚜껑 같은 느낌인데, 얘는 그냥 하나의 머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머리 얼굴 가동은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되고, 이 정도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은 360도 회전이 됩니다. 360도 회전 되고, 그 다음에 올리면 이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깨 갑옷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회전합니다. 여기가 회전하는 관절이 하나 있고, 회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관절이 있는, 팔꿈치도 관절이 있는데, 요거는 많이 가동되진 않습니다. 이 정도. 옆으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쭉 핀 버전에서 이 정도까지밖에 가동이 안 돼요.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실 분도 계실 텐데, 이 정도가 다입니다. 팔은. 그리고 손도 회전은 되는데, 이것도 이거에 걸려서 이 정도가 한계네요. 이 정도 가동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은 헐크랑 거의 비슷해요. 이 부분 헐크랑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은 여기 아크 리액터가 배 부분에 숨겨져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만약에 놓고 치면은 뒤로는 한 이 정도 뒤로 갈 수 있고, 앞으로 하면은 이 정도. 그리고 고관절은 생각보다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뒤로는 한 이 정도 하고, 앞으로도 한 이 정도. 무거워서 약간 내려오는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이 정도 꺾이고, 무릎이 또 나름 이중관절이에요. 근데 이제 조형이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밖에 꺾이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발목 가동 있나? 발목 가동도 있네요. 살짝 이렇게 접지하기 편하게 이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건 있네요. 그럼 이렇게 다리를 벌렸을 때 딱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좀 세워두는 게 용이하겠죠? 이 정도. 가동성은 펄크랑 헐크버스 둘 다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6인치 스케일 버전의 피규어에 비해서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왕구로서 가지고 놀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얘네는 세어만 놔도 특히 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피규어라고 생각해요. 얘네는 진짜 세어만 놔도 존재감이 엄청나거든요. 다른 6인치 피규어랑 비교해봤을 때 그냥 세어만 놔도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아이들이라서.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헐크와 헐크버스터의 대결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데는 이 정도 가동성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꽝 주먹을 이렇게 부딪히는, 이렇게 적은 가동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장면을 재현해낼 수 있어서, 적은 가동성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큰 단점으로 부각되진 않는 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6인치 피규어하고 한번 크기를 그럼 비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워놓고 다른 피규어들이랑 한번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요거는 이제 마블 셀렉트사에서 마블 셀렉트라고 마블 레전드하고 비슷한 브랜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셀렉트라는 회사에서 발매하는 브랜드인데 이 녀석들은 7인치 스케일로 맞춰서 마블 레전드보다는 하나 좀 큰 사이즈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코믹스 버전이고 요건 이제 실사영화 버전이라서 이 녀석이 6인치 스케일이고 이 녀석이 7인치 스케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좀 더 크기가 큽니다. 이 녀석은 코믹스 버전이라서 약간 강화 슈트 같은 느낌이요. 아니, 좀 뭐랄까요? 좀 디자인 단순한데 이 녀석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 녀석도 굉장히 예뻐요. 얘도 언젠가는 꼭 리뷰를 할 예정인데 오늘은 크기 비교용으로만 가지고 나와서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좀 더 크죠? 그리고 6인치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 정도. 그리고 이 녀석이 SHF에서 나온 42 버전 슈트입니다. 조절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은 잠시 치우고 다시 원래 주인공이었던 헐크를 놔보겠습니다. 크기 차이가 느껴지시죠? 아이언맨이 이 정도고 헐크가 이 정도. 그리고 다른 이제 어벤져스 멤버들인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도 이렇게 딱 얘네 둘은 진짜 그냥 갖다만 놔도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마블 레전드 홈커밍 버전 스파이더맨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6인치이고 상당히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있는 그런 피규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크기 비교는까지 이 정도로 마치고 이번에 헐크와 헐크버스터 피규어 리뷰는 이걸로 크기 비교로 마무리하고 다음 리뷰는 아마 이 아이언맨을 리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비교하는 애를 꺼낸 이유도 거기에 있고 다음 리뷰는 아마 이 녀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 리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